집값 폭등, 인구 절벽, 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결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위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인구 절벽에 따른 국가 몰락을 야기한 스파르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9일 전일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민의 감소에 따라서 몰락하게 된 스파르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수 장려를 위해서 쓰인 돈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파르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르타는 기원전 800년경에 건국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그런 고대 국가입니다. 도리아인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스파르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This is Sparta! 뭔가 강력한 군사국가, 그래서 엄청난 전체주의 국가이면서도 군국주의 국가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고게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공동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또 소수로서 다수의 이 헤일로타이를 잡아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군사교육을 실시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엄격한 교육 덕분인지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했었던 스파르타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강력한 군국주의 교육에 따른 시민 감소인데요. 스파르타 교육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매우 강력하게, 매우 억압적인 그런 군사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데 영아 사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건장한 군인을 만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는 시민들 중에서도 건강한 아이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7살부터 이제 20살까지 군사교육을 강력하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교육을 아고게라고 하는데 이 아고게 같은 경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걸 이제 일반 시민들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고게 이후에 시시티온이라고 하는 공동 식사 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 시시티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곡물들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부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호모이오이, 즉 동등자들이라는 단계에서 하층, 하등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등한 사람으로 이제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양되는 아고게라든가 시시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스파르타인들 같은 경우는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전쟁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은 시민들이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시민의 유입이 거의 없어요.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한 8명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그런 폐쇄성 또한 강했던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시민 수 자체가 증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빈부격차인데요. 이렇게 강력했던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그리스 전체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과의 그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아테네가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라든가 지역들을 스파르타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막대한 곡물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화폐 경제라든가 축제 욕구가 스파르타로 들어오게 돼요. 원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리크로고스라고 하는 반전설적인 인물에 의해서 리크로고스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이 전사단을 구성하여서 나름대로 공평한 자들, 동등자들을 유지하는 것이 약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경제를 위해서 스파르타인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전쟁 외에는, 군인 외에는 다른 직종에 이제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맡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차 성장한 스파르타 안에서 수많은 곡물들과 화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스파르타 시민들 안에서도 이제 빈부격차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제 욕구가 생겨나게 되면서 강건했던 스파르타의 기상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물을 축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예전의 스파르타 같은 모습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동등자들도 같은 시민들도 많은 토지를 잃게 되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죽게 되자 남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미망인들이 수많은 토지를 얻게 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세니아의 독립과 헤일로타이의 해방입니다. 본 내용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민단 자체가 성장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든가 시민단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스파르타의 경제적 기반 자체가 날아가는 그런 대형 사건입니다. 살펴보면요. 스파르타 자체는 원래 건국 초부터 약간 인구 구성이 기형적이에요. 극소수의 시민단층과 일부 그리고 대다수의 헤일로타이가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헤일로타이도 두 가지로 뚝 잘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코니아층과 그리고 메세니아층이 있는데, 메세니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파르타와 다른 계열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독립국가였는데 스파르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편입이 됐단 말이죠.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군국주의로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메세니아가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느냐? 당시 스파르타가 델로스 동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스 세계를 영도를 하게 됩니다. 막대한 곡물들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리스 세계 내에서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파르타를 가장 증오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테베가 스파르타를 격퇴시켜버립니다. 이 전투가 바로 레옵트라 전투인데요. 레옵트라 전투로 인해서 스파르타의 시민단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증가하기도 어렵고 성격도 변질되고 있는 시민단이 레옵트라 전투에서 완전히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테베는 머리를 잘 씁니다. 스파르타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그래서 내려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그런 다음에 스파르타의 돈줄이었던 헤일로타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메세니아를 스파르타에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스파르타의 호모이오이들이 땅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제적으로 절반가량의 생산량을 날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시민단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병을 사게 되는데, 용병을 사자니 또 국가 재정이 어렵고 계속해서 전투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어려운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스파르타는 갈수록 쇠락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스파르타의 몰락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평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평범이란 단어만큼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게 서글픈 일이기도 한데요. 자, 이 평범한 삶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약간 피상적인 정책들을 내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요즘에 2030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런 망했어요라는 댓글을 할 처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직격탄을 맞을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30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민을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발해편에 다루기도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꼰대 같은 건가요? 네, 뭐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3월 9일 전일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